네, 주말 앞두고 스포츠 소식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KBS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와 스포츠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범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모두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가요? 네, 스포츠에는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세 네. 글자, 가처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처분이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땐 네. 스포츠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스포츠가 아니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많이 쓰는 그쵸? 용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거 요즘에요. 경기장을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코트라고 하잖아요. 네. 법정도 코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법정 그렇네요. 코트 용어가 실제로 스포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심석희의 징계 효력 무효 가처분 판결 신청이 있어서 법원 심리가 지난 화요일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배구 항명 사태 일으켰던 조성화 선수, IBK 기업은행의 조성화 선수가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 또 판결 심리가 열렸고요.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바다 건너 해외에서는 그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 입국 비자 문제로 이제 판결이 또 이루어지고 아직도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포츠가 이제 사실 그 자체의 룰과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본질인데 요즘 스포츠는 법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들어서 이제 가처분, 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예전에 2016년경 수영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을 두고 법원 가처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 지위 박탈에 관한 이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해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 가처분 소송들이 계속해서 이제 스포츠계에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 가처분이 있고 사실 본안 소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은 긴급하게 일단 빨리 그쵸? 사태를 네. 해결하는 것이고 본안 소송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것인데 이 가처분이 더욱더 이제 이슈가 되고 화제를 끄는 이유는 이런 사건이 생기자마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외 소식 다 가처분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차례차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동계올림픽이 한 3주 남았나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쇼트트랙 여자 출전 선수 명단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언제쯤 되는 건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심석희 선수의 가처분 심리가 열렸고 제가 이제 현장 법원에 가서 양쪽의 주장과 판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봤거든요. 심석희는 빙상연맹이 준 2개월 자격정지 징계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빙상연맹은 반대로 적법한 징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처분 판결이 다음 주 20일경쯤에 내려질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20일쯤이요. 네.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명단 마감이 24일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명단이 24일 이후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일 이전인 22일, 23일은 주말이에요. 토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국가대표팀을 마지막으로 정할 때 경기력 향상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이게 열리려면은 적어도 평일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21일에는 열려야 된다.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금요일이죠. 그런 다음에 24일 그 월요일에 출전 명단을 마감하게 될 텐데 따라서 이렇게 따져보면 법원이 빠르게 가처분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내에 심석희 선수의 말 많고 탈 많은 베이징행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전 선수 명단 확정이 좀 어쨌든 늦게 되는 만큼 좀 팀 종목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걱정이 있고요. 빠르게 결정된다, 늦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심석희 선수가 대표팀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심석희 선수가 판결에서 이겨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팀워크의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대표팀의 새로운 올림픽 전략 자체를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그 4명의 선수가 등을 떠밀면서 이제 같이 몇 바퀴 도는 저기 여자 3000m 계주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심석희와 최민정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당사자인 두 선수, 김아랑 선수까지요. 이런 징계 논란 속에서 어떤 팀워크를 선보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도 현재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을 출전한다는 가정하에서 개인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조성아 선수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조성아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낸 이 소송 관련 신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고 하는데 이번 네. 결과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좀 예측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이제 제목이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입니다. 그 기업은행이 조성화 선수와 계약 해지를 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 이게 조성화 선수 입장이거든요. 핵심 쟁점은 역시 조성화 선수가 그 당시에 그 감독에 항명하고 무단 이탈을 했느냐, 아니면 그 조성화 선수의 주장대로 감독한테 항명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뛰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팽팽하게 정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화 선수가 또 팀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시점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서남원 감독, 그 당시에 기업은행 감독이 11월 21일에 경질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조성화 선수는 팀의 하루 앞선 20일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인 이유가 복귀 의사를 밝힌 시점이 감독이 경질된 후라면 서문함원 감독에게 항명하기 위해서 고의로 뛰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조성화 선수가 21일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이미 복귀 의사를 전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서고 있어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라서 아마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조성아 선수가 향후 복귀할 가능성은 좀 있는 건지 궁금하고, 네. 또 최근 이제 IBK 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요, 인용한다고 그러죠.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조성아 선수는 그 IBK 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고요.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만 법원 이제 결정에 달린 거네요. 네. 그렇죠. 법은 무서우니까요. 다만 팀에 합류해서 뛰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계속돼서 의문이 제기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IBK 기업은행 한때 여자 배구 명가에서 꼴찌로 추락을 했고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좀 투명성이 떨어지는 태도로 지금 구단이 일관해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성화 선수의 사태는 선수 본인의 잘못도 크지만 초동 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구단의 전략 실패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자, 지금 기업은행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김호철 감독을 영입했지만 영입 효과도 보지 못하고 단 1승도 하지 못하고 내리 8연패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업은행의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제 소식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니스의 조코비치 선수 비자 문제 네.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일단 호주 오픈 측이 17일 개막하는 대회에 조코비치 선수를 포함한 대진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또 둘러싼 어떤 호주 내부 또 스포츠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쵸, 이 사태가 네.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호주가 입국 비자를 거부하면서 이제 억류가 됐었는데 법원에 또 빠른 판결을 받아서 조코비치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코비치는 현재 호주 오픈이 열리는 로드레이브 아레나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이제 남자 단식 대진 발표가 있었거든요. 대진표에 정식으로 1번 시드를 받고 이름을 올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막하는 호주 오픈에 일단 정상적으로 출전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사태가 끝난 건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 이민 당국이 언제라도 조코비치의 입국을 직권으로 불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언제가 되겠느냐?
이런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사실 대진 추천 발표 발의에서 이 결정이 앞서서 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이쯤 되면 호주 당국이 조코비치 추방을 일단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무산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뒷담화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 다가오는 주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2년에 처음으로 이제 A매치 경기 갔는데요. 아이슬란드와 저녁 8시에 평가전 갔습니다. 터키에서. 자,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걸쳐가지고 스노보드 월드컵 마지막 7타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이상호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하고요. 이상호 선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다시피 이번 대회 월드컵 시리즈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6차례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 1개 포함해서 종합 점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경기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면 시즌 랭킹 1위로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오늘 오스트리아 지몬회해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월드컵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범 기자와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